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독일 미넨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인터배터리 코리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지가 이제 사실 좀 그 흐름이 그래 좋지 않다 보니까는 이쪽을 안 볼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올라가려면 꽤 많이 있거든요.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건 중국이고요. 그다음 유럽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1등이라고 하지만은 중국산은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뭐 사실 1등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건 유럽에서 지금 우리 78개 기업 참여해서 이런 어떤 그 배터리 기술을 알리고 있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돌아가 되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ESS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돌파하겠다라고 해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그 정해가지고 이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핵심 소재도 좋습니다만은 ESS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에 이제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이 있는데, 네, 그렇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어떤 2차 전지를 좀 싫어했습니다만은 중국을 굉장히 이제 좀 그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어떤 대결은 좀 소위 말하면 중국 까기 대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지율이라는 게 중국을 계속 좀 까고 견제했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에 심하게 할 거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IRA를 통해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기차를 관세를 100% 매기는 것에 이어서 이 배터리 소재까지도 이제 어떤 그 제재를 좀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음 주에 또 정확히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배터리 소재라든가 또 ESS라든가 이쪽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또 이쪽에서 또 좀 핵심으로 올라갈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이 잠시 뒤의 종목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일주일 뒤 미국 대선 토론회가 진행되죠.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ESS 관련주까지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슬슬 시동 거는 원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진작에 나왔는데 그렇죠. 왜 이제서야 시동이 걸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이게 아주 큰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해외 원전을 수주하냐 못하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코 원전을 우리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코 전력공사가 이미 평가를 마치고 이제 한수원이냐, 우리 한수원이냐, 프랑스냐 결정해서 이제 체코 정부에 넘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체코 정부가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데, 이 체코 정부 입장에서 어떤 가격이 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뭐 헐값 수준으로 이제 수주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코 언론을 통해서도 어쨌든 가장 경제적이 있다 보니까는 아마 한손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소형 원전은 AI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 지금 원래는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갑자기 내후년부터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SMR에 대한 거를 중간에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사실 급해진 건데, 이 바이든 정부가 이 SMR 조기 상용화에 9억 달러 투입하기로 했고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 차세대 원전 지원법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의회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을 기다리다 보니까는 원전 기업들의 어떤 상승 속도가 느렸는데, 미국의 어떤 정부와 의회가 서둘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그 원전이 시동 걸리고 있다는 거죠. 체코 원전 발표가 될 때쯤이면은 실제 이 결과 안 좋았을 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쌀 때 좀 우리가 관심 가져놨다가 기대감이 올랐을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원전은 지금부터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원전 테마는 미리미리 한번 담아보자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담아놨던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대단했습니다. 저희가 3일 전에 담았던 넥스트 전일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벌써 저희의 수익률이 26%인데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이 종목이 제가 요 음목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시가 보시면은 아마 수익률은 더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강단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시출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제 지금 이 육지가 가깝기 때문에 가스관을 통해서 갖고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제 상한가, 오늘 갭상승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나왔고요. 이 대왕고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들도 이제 어떤 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주가는 기대감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올랐을 때 팔고 빠지면 또 다시 좀 접근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대왕고래는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좀 단기 가격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다시 또 매수 관점 나왔을 때 관련 섹터에서 또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만에 목표가 달성한 넥슬지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하고요. 다음번 다시 한번 공략 자리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퓨처캠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 벌써 저희가 12%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네, 퓨처캠을 제가 요날 음봉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쭉 올라갔었고요. 어제 한번 조정 나고 나서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퓨처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레캔비에 대한 어떤 그 진단제가 꾸준히 매출이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나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들 해외에서는 한 기업은 2조 원대 인수가 됐고 또 한 기업은 4조 원대 인수가 됐는데 즉 레캔비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1상 끝나고 2상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가 꽤 잘 나오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업들은 2조 4조인데 지금 레캔비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나 시권이 강해지고 있을 때 이런 어떤 그 퓨처캠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주가도 뭐 상당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퓨처캠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네. 벌써 저희의 수익률이 47%를 넘었는데 오늘도 좀 양봉을 띄우고 있어요. 요거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어제 GLP-1 계열의 경구용 치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50조 시장입니다. 자, 키트로다가 33조 시장인데 키트로다 33조 시장에 들어가는 알테오젠이 지금 13조, 시총 13조거든요. 근데 이 GLP-1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 일라리가 판매량이 50조인데 그 50조가 이제 주사 제형인데요. 이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드는 게 삼천당 제약인 것이고 이 물질 특허가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제형 특허를 풀어야 되는 건데 제형 특허를 푼 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에스페스로 인해서 제형 특허를 푼 게 삼천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일리아 12조 시장보다 더 큰 이 GLP-1 50조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18만 원, 20만 원까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 삼천당 쟁에 있어서 정말 제가 팩트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4시 무박 있으니까 네. 거기서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일단 무료 방송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리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선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볼게요. 네. 네, 금리 인하 시그널은 바이오 섹터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스코텍, 유한양행도 오르고 오스코텍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내용의 변함이 없는데 주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얘기는 이 금리나 시그널이 좀 나오다 보니까는 이 금리나 시그널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이오다라는 거고 이 오스코텍 내용은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이거를 지금 유한양에다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 유한양이 얀센에 기술 이전해가지고 얀센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얀센의 그 아비반타마 SCR 병용 치료했더니 그 효과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병용 치료 요법 갖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원래 8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선 승인 그 FDA에서 우선 승인 확정이 됐기 때문에 8월 때 나오는 건데 이 경쟁 치료제인 타그리소가 4개월 만에 승인 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8월 때 나오는 건데 이 FDA 입장에서도 경쟁 그 치료제하고 같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4개월 만에 또 발표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6월 달에도 이제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발표가 되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그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렉나자와 이제 그 아비반타맙의 승인 났을 때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약 5,600억의 이제 이 그렇죠. 기술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로열티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기존 치료제가 타그리소인데
이런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 렉나자와 이 아비만타마브의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좀 좋은데 타그리스의 점유율 조금 뺏어오는 게 아니라 항암제 같은 경우는 확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은 타그리스 매출은 줄고 렉나자와 이제 아비만타 매출이 좀 늘어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장이 지금 7조 규모인데요.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FDA 승인 결과가 일찍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 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스코텍 FDA 승인 기대감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현 주가 구간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진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런 분쟁이 약해지면 좋은 건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바이오 수혜가 좀 덜 냈던 거였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뒤로 싹 밀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던 건데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다시 좀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어쨌든 8월 승인할 수 있는 게 충분히 6월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끝내고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을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을 넘어서 45,000원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을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1,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스코텍 저희가 지금 담아보고요. 큰 수익 한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공약주 지금 바로 함께 공개해 보시죠. 네. 네, 내가 바로 2차 전지 핵심이다. 서진 시스템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인터 배터리 역시 유럽 시장에서 ESS가 개화되면서 네. ESS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 ESS 매출이 또 가장 많은 곳이 서진 시스템이라서 일단은 ESS 대장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ESS를 말씀드리냐면은 그렇죠. 어쨌든 이 유럽 인터 배터리에 대해서 이 LG엔솔하고 삼성에서에 참가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수요가 잠깐 정체된 상황에서 기존에 했던 거를 또 해봐야 큰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빈자리를 지금 ESS를 통해서 주요 테마로 선정해가지고 그 ESS를 이제 좀 홍보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LG엔솔, 삼성 SL 비롯해서 국내 기업이 78개 기업이 참가해가지고 어제부터 열렸고요. 이제 내일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주에 정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ESS가 좀 부각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케이스나 이 PCB부터 턴키로 수행가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기준 봤을 때 매출의 60%가 ESS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ESS 관련해서는 뭐 제일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베트남에서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ESS 시장이 지금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창 전력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많잖아요. 전력도 그 고민이 많고 실제로 이제 어떤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서 전력 생산했을 때 가져오는 게 문제인데 바로 이 ESS가 이제 에너지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LFP라고 하잖아요. 이 LFP의 기술을 크게 만든 게 바로 ESS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시장이 작았지만은 어떤 전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질 시장이 또 이 ESS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이 서진 시스템이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ESS 대장주와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섹터 좀 블록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서진 시스템은 예방주자를 좀 먼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네. 들어요. 한창 이 전력 쪽 올라갈 때도 급등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서진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전력 쪽에서도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고 다만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나왔던 건데요. 지금 정도면 이제 우리가 좀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터 배터리 대의 그다음에 전력 부족 사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ESS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요. 전고점대의 3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ESS 관련주와 함께 살펴보시죠. 서진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인사이트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몇 시에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3,000단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고 간단한 내용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다면 아마 3,000당 저에게 돼 있어서 더 올라갈 거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이제 이 종목들이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좀 사두면은 꽤 올라갈 종목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 무료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